인터넷 기사에 댓글 한번 달아보려다가 그 실명 인증창 앞에서 이걸 해야 되나? 하고 망설여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 댓글 꼭 내 이름을 걸고 써야만 할까? 이 간단한 질문 뒤에는요, 사실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아주 거대한 가치가 꽝 하고 부딪히는 헌법재판소의 정말 흥미진진한 드라마 한 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그 이야기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한번 파헤쳐 보죠. 자, 여기 평범한 직장인 K씨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 퇴근길 버스에서 뉴스를 쓱 보다가 정말 이건 내 얘긴데 싶은 기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힘주어서 댓글로 남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화면에 있는 문장처럼 말이죠. 이제 등록 버튼만 딱 누르면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떡하니 화면을 가로막는 이 팝업 창이 뜨는 겁니다. K씨의 손가락 그대로 멈칫하죠. 이게 그냥 좀 귀찮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 온갖 복잡한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른 거죠. 여기 이 생각 주머니들처럼 단순히 귀찮은 걸 넘어서 이거 내 개인정보 세워나가면 어떡하지? 혹시 이 댓글 때문에 나중에 괜히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확 밀려온 겁니다. 결국 K씨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참 공들여 썼던 댓글을 그냥 싹 다 지우고 창을 닫아버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았지만 굳이 내 신원을 드러내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았던 거죠. K씨가 겪었던 이 개인적인 경험은요, 사실 우리 사회 전체가 겪었던 아주 거대한 논쟁의 축소판입니다. 바로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갈등이었죠. 한쪽에선 악성 댓글을 막고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익명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논쟁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정부 비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고요. 반대편에서는 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악플 달고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 이젠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맞선 거죠. 이처럼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결국 이 뜨거운 논쟁은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됩니다. 과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흥미로운 약간의 반전이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 일반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에 어긋난다, 즉 위헌이라고 결정했고요. 2021년에는 심지어 아주 민감한 선거기간의 실명제마저도 위헌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확실하게 지켜준 거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재밌는 지점은 바로 2019년의 결정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하는 건 합헌, 즉 헌법에 맞는다고 판단했거든요. 잠깐만요. 왜 결과가 다른 걸까요? 바로 그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왜 인터넷 댓글은 익명으로 써도 되는데 휴대전화 개통은 실명으로 해야만 할까요?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판결들 속에는요, 헌법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일관된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법리를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이름부터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아주 쉽게 말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악성 댓글을 막는다는 공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같은 훨씬 더 큰 가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 이 비유한 건 보세요. 과잉금지의 원칙을 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가 악성 댓글, 그러니까 벼룩을 잡는 효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초가삼간을 몽땅 태워버릴 위험이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 아닌가요? 두 번째 열쇠는 위축 효과입니다. 이건 오늘 이야기 첫 장면, 바로 K씨가 겪었던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혹시라도 내 신원이 드러나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속으로 꿀꺽 삼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로운 비판의 목소리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효과를 법에서는 위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헌법재판소는 실명제가 바로 이 위축 효과를 일으켜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친다고 판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그 반전의 비밀이 풀립니다. 왜 휴대전화 본인 확인은 합헌이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인터넷 댓글의 본질은 뭐죠? 의견 표현이잖아요.
하지만 휴대전화는 보이스피싱 같은 아주 심각한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위험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법원은 휴대전화의 경우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보다 범죄를 예방해야 할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체의 특성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고 본 거죠. 자, 이제 판결의 의미도 알았겠다. 그럼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마음대로 댓글 달아도 되는 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에게 어떤 권리를 주었고 또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딱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익명성이 면죄부는 결코 아닙니다. 첫째,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하지 않을 뿐이지 익명으로 쓴 글이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면 IP 추적 등을 통해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선거 기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우리 사이트는 실명 회원만 받습니다 라고 정책을 정하는 건 합법이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공을 넘겨주면서 동시에 그만큼 무거운 책임도 함께 얹어준 셈입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의 질문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이제 온전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익명성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